오늘의 뉴스는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미사일 발사를 했고, 어젯밤에는 갑자기 김여정이 또 담화를 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으로 이제 비난을 했는데, 아무튼 북한의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발사 실험했다. 북한 스스로 밝혀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군 당국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은 이 탄도미사일,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은 한 60km까지 고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지구 원곡률로 인해서 몇십 킬로 뒤에서 발사하는 것은 지표에선 발사하지 않고 미사일이라도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온 것이 우리 레이더에 반사돼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물체의 크기와 속도, 비행 거리, 그런 것으로 일단 미사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항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높아도 1km 정도 이내에서 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가진 레이더로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것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던가, 또는 우리 군사분계선 인근의 우리의 글로벌 호크라든가 나름대로의 정찰 자산을 통해서 순항미사일 발사를 감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봤었던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그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받은 것 같아요. 서욱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연합 정찰 자산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미국이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아무튼 순항미사일의 위협은 이렇게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인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또 새로운 위협이 되는 이유죠. 다만 북한 스스로 밝힌 것처럼요, 순항미사일이 1500km를 날아갔다고 하지만 평균 속도는 712km, 714km 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시속 700km 때는요, 사실 비행기도 800km 이상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행체 자체가 작아서 요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가 워낙 늦으니까 요격 가능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여러분 마하 1이요 한 1400k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낙하하는 속도는요, 단거리 미사일 같은 거는 마하 4에서 6, 그러니까 4000km에서 한 7000km 사이로 이렇게 비행기가 낙하하니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겠죠. 다른 한편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요, 마하 10이 넘어요. 그럼 엄청 만 몇천 킬로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격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다만 적어도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요격하기가, 레이더가 탐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요격 대비 태세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레이더 같은 것도요, 일방적으로 북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우회 비행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필요한 주요 시설에서는 좌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언돔과 같은 이런 한국형 아이언돔을 설치해서 날아오는 비행체에 대해서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비행체가 됐든 이러한 로켓포가 됐든 순항미사일이 됐든 그런 것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영호 수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오늘 또 한반도 정세, 글로벌 정세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수석님 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핵무력을 증강을 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는 거, 이걸 멈추지 않겠다. 그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고요.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핵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핵을 양적으로만 늘리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질적으로 향상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이제 지금까지 미국까지 가는 ICBM 전략 핵무기 만들고 이게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만 공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이제 말하자면 당 대회에서 내놓은 지침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만 공격한다 말은 아니지. 전술 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거리 500km 이내에 그 미사일에 달 수 있는 거, 이게 전술 핵이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핵탄두를 ICBM에 달면 전략 핵이 되는 거고, 단거리 미사일에 달면 전술 핵이 되는 겁니다. 뭐 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지난 3월에도 여러 차례 했고, 최근에 와서도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3번을 했는데, 이거는 순항미사일이라는 건 이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겠다. 수단을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수단을 다양화해야 우리가 그걸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걸 다양화하겠다는 거고, 또 어제 탄도미사일도 2개를 발사했는데, 그거는 그 탄도미사일 자체가 어떤 새로운 기술 업그레이드 이런 것보다는 운용 방식을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에다가 기차에다가 싣고 기차에다가 지금 발사대를 싣고 가다가 중간에 기차를 세워가지고 쏘게 되면 말이죠. 이게 북한에 지금 미사일이 어디가 있는지 이걸 아무리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더라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성으로 보기는 잘 보기가 힘들고, 북한의 모든 철도 위에다가 우리가 무인 정찰기를 띄워놓지 않는 한은 지금 북한의 어느 기차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미사일 발사대를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이걸 위성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차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어서 평소에 눕혀놨다가 북한의 뭐 철도에 그 터널도 많이 쓰니까 터널 속에 숨겨놨다가 거기서 나와서 쏜다든지 움직이다가 어디 가서 서서 쏜다든지 할 경우에 가장 그 사전 탐지가 안 되고 선제 공격에 그 제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은 대개는 미사일 기지에서 차량에 싣고 그 근처에 몇 킬로 나와서 쏘는 건데, 이거는 미사일 기지 위치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거기서 가는 길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쏘기 전에 대부분 다 우리가 정찰만 하고 있으면 다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차에다 싣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차가 북한의 이제 미사일 기지에 있는 도로라는 게 지금 그 되게 포장도로가 아니고 자갈밭에 지금 돌아다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큰 무슨 8축 트럭, 12축 트럭으로 싣고 다니가지고 움직일 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름 넣는 사이에 대부분 다 파괴될 수가 있는데, 이 기름을 싣고 철도는 울퉁불퉁한 게 아니니까 싣고 그냥 쫙 움직여서 세워서 바로 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 발사할 수 있는 운용 방법을 지금 획기적으로 개선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미사일 자체가 더 위험해진 것보다는 그 방법이 위험해진 건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독립로 같은 데서 북한에다가 철도를 연결해서 철도를 현대화 시켜주자, 도로를 현대화 시켜주자 하는데, 이게 이야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게 그 전에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무슨 소리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거 해주면 안 되느냐 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주자는 거거든요. 길을 깔아주고 철도를 깔아주고. 북한이 아무리 핵이 있고 미사일이 많아도 북한의 제일 큰 약점이 그 미사일 기지를 숨길 수가 없고, 뭐 새로 만든 미사일 기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뭐 한두 달 더 걸릴 수는 있지만은 쏘기 전에 대부분 다 알게 되는데, 그 미사일 기지만 밀착 감시를 하면 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도로와 철도를 만들어주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숨길 때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북한의 제일 큰 약점은 도로가 몇 개 안 됩니다. 철도도 몇 개 안 되고 한데, 철도는 그래도 몇천 킬로가 되니까 거기는 기차에 싣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도로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에 도로 건설을 하고 무슨 그
철도를 연결해서 현대화시켜주자는 게 얼마나 우리 안보를 해치는 자해적 발상인지 이제 이걸 이번에 북한이 확인시켜 준 거죠. 네. 저는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뭐 장교분하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통화를 하니까 철도 같은 데는 뭐 감시가 용이해서 거기에서 발사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말씀도 들었는데 수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뭐 기차가 워낙 많이 돌아다닐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식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더 기습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그게 만약에 철도에다 짓게 되면요. 앞으로 네. 북한의 모든 철도 터널을 먼저 우선 파괴를 해야 그렇죠. 되고 북한에 있는 철도에 어느 기차에 미사일이 실렸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기차를 제일 먼저 보이는 쪽쪽 다 파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뭐 철도라는 걸 여기저기 옮기주가고 그 자리에 널리 있는 거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제일 먼저 북한에서 파괴해야 될 군사 목표물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네요. 네. 잘 배웠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